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5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었죠.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요인은 고용 지표였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했고요. 연속 실업 청구 건수는 167만 건 넘게 기록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용시장, 타이트했던 고용시장이 다소 풀려가는구나라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는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라든지 그리고 그 전날 예정돼 있는 핵심 물가지표죠. CPI 물가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른 단계입니다만 그래도 이 고용시장이 다소 풀려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또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역전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래 21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상태에서 고용지표 덕분에 시장이 반등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는 어떤 이슈들이 가장 부각됐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느린 물가 하락이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렌트 비용입니다. 모기지 비용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일반인들이 집을 사서 30년짜리 모기지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평균 2,150달러 정도의 모기지 상환액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증가된 금액인데 중위권 평균 소득이 72,000달러거든요. 연평균 했을 때. 이게 지금 그 급여에 월 평균 들어오는 급여가 72,00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6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거의 지금 6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현금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30년간 전체 기간을 따졌을 때는 이자 지급액 자체가 2배 이상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프레디맥에서 이제 정부에서 위탁해놓은 그 주택담보대출 기간이죠. 이 프레디맥에서 봤을 때 지금은 6.33%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기지 협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구매 활동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도 40%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초로 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침체를 더 장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매 수요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2배나 높아지면서 아직 주택 구매자들이 충분히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어떤 그
하락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약간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얼터닷컴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은 2025년까지도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오늘 13일이죠. 13일이면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민간에서 이제 실질적인 물가 체감하는 물가는 주택 쪽에서 이제 그렇게 느리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PPI와 CPI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표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 2020년도 7월달,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이제 바닥 찍으면서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찍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조금씩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하락에 대한 게 상승했을 때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CP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도표 자체가 역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 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핵심 데이터를 코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게 PPI보다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고점 찍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고점 부근에 있다. 이렇게밖에는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생산자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도 동시에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물가라는 게 미국의 소비하고 연결이 돼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소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 패턴이 좀 최근에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 가르너 푸드 앤 아그리컬처라는 이쪽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다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갈 거다. 근데 식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이나 이런 소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PPI나 CPI를 보면서 이게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 소비가 늘어서 시장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오히려 높은 물가가 생활을 바꾸면서 결국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전해졌던 소식이었는데요. 인수불발이라는 겁니다. 연방거래위원회인 미국의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됐을 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핵심 게임, 예를 들어 뭐 콜 오브 듀티 이런 게 될 텐데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엑스박스로만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핵심 쟁점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플레이스테이션 정도가 되겠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지 못하고 엑스박스로만 사용하게 되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사를 인수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게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콜 오브 듀티를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수된 이후에도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FTC에서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이유가 일단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현재는 모든 서비스를,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뭐 엑스박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죠. PC에서도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수가 완료되면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니맥스를 인수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제니맥스라고 하는 게임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면서 물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게임 패스라고 하는 게임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엑스박스와 PC에서만 제니맥스의 게임을 지원을 한 걸 봤을 때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면서 인수를 반대한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그 FTC에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는 이번에 심층 조사에 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알 수 없어도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 인수권이 터지기 직전부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던 기업이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만약에 인수가 불발됐을 때 두 기업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럼 두 기업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지금 그 헤드라인 보면은 거래를 차단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언론사들 이슈몰이에 좋은 헤드라인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배경을 보면은 FTC에서 직접 나서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가 되지만은 그 배경에는 소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에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만든 건데 이걸 이제 반독점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FTC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건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제 영국 쪽에서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제기가 됐는데 그 배경에 봤더니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로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니가 유럽적 시장위원회를 등을 떠밀었고 거기에서 다시 FTC로 넘어와서 이제 FTC는 이런 어떤 규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절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FTC가 나서가지고 니네 안 돼 이건 아니거든요. 어감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FTC하고 소송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 뭐가 결정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게임 담당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콜 오브 듀티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제한을 두지 않겠다. 뭐 어디에서만 사용하고 이런 거 없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10년 동안 법적으로 보장하겠다. 이 조항까지 법적 구속력까지 넣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FTC에서도 명분이 좀 약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뭐 거래를 차단하겠다 인수합병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주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니나 이런 데랑 이제 제휴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게임 업체들한테는 좀 이슈가 될 겁니다. 주가 반등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공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업체에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합병을 하더라도 게임 세계에서는 텐센트, 소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강자가 되는 건데 탑3가 되는 건데 어쨌든 수익 구조를 더 강화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비싼가? 라는 건데요. 디즈니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디즈니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디즈니에서 광고가 없는 것에 대한 그렇게 시청할 수 있는 패키지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트리밍 사업에서 한 15억 달러 정도 지금 디즈니가 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밥 차펙이라는 그 CEO가 이제 추출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밥 아이거가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 밤에 이제 광고가 없는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요금을 3달러를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38%나 증가를 시켰는데 지금 7달러 99센트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요금제가 이제 베이직으로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3달러 더 추가해서 10달러 99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을 갖다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좀 가격이 낮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어요.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넷플릭스나 HBO나 아니면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이 사실 낮은 거는 사실
사실이에요. 지금 올리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올리더라도 아직도 비교했을 때 좀 낮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칸타의 어떤 그 연구원이 지금 나온 얘기는 한 4천만 명 정도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 증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 OTT 시장의 최강자라고 하면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두 기업 가운데 어느 기업이 또 좀 더 우위에 있을까요? 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파란색이 넷플릭스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캔들이 이제 디즈니 차트를 나타내는데 보시면은 디즈니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단에 지금 내려와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뒤쳐져 있는데 저평가됐다라기보다는 주가가 탄력을 좀 잃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게임스탑 같은 엔터테인먼트 민주식들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디즈니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거가 이제 새로 CEO로 부임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에 대한 어떤 비전이 제시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거의 그 등장 이유가 차기 CEO 선정에 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딱 못 박아 있는, 계약이 못 박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대적인 인수 합병 아니면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즈니가 큰 변화를 가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 가입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디즈니가 한 4천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2,300만 명 정도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체들과 연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유료 고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이제 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의 집중도가 좀 높은 넷플릭스가 오히려 유료 가입 전환 숫자가 적더라도 더 수익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광고 시장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또 우려가 됩니다. 미디어 회사인 리버티 미디어의 이제 존 말런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 왜냐하면은 광고 시장 자체가 2023년에 더 침체되기 때문에 이런 전망치들 자체가 사실 단순히 볼 수 있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사업에도 어떤 그 스트리밍 사업 쪽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비교를 한다면은 넷플릭스 쪽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슈들 몇 가지 분석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8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었는데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우가 약 0.55%, S&P 500이 0.75%, 나스닥이 약 1%가량 상승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주 대비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을 뜻하는 주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6만 2천 명 증가해서 2월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보이면서 이 지표가 노동시장이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 섹터, 부동산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등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 퀄컴 등의 반도체 지수들이 크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는 2.6%가량 상승했습니다. 종목별 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0.3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교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생산량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은 테슬라가 이달부터 상하이에서 모델 Y의 생산량을 20%가량 줄였다는 보도에 이어서 나왔는데요. 테슬라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전날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게임스톱은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상승한 건 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재고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임스톱의 펄롱 CEO는 비디오 게임이나 수집품 판매 부분 등에 있어서 혹독한 거시경제 상황에서도 점차 더 나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 소식인데요.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가 경쟁자들의 게임 시장 접근을 제한해서 시장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현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제조사와 관계없이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게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수가 성사될 경우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는 소식에 0.7%가량 상승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현행 300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카바나는 파산 우려로 40%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약 3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장 초반 상승했지만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완화하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캐나다 TC에너지는 목요일에 기름 유출로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폐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초반에 상승세를 상쇄했고요. 또 글로벌 침체 리스크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0.4% 하락하면서 7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